지난 시간까지 엘라스터치 클러스터를 만들고 이제 키바나 실행까지 다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들은 다 지나왔고요. 이제부터는 그 엘라스틱서치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스템이든지 설치가 가장 힘듭니다. 설치를 하고 실제로 구동화되는 데까지가 가장 여정이 좀 험난한 여정이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지난 시간까지 그 여정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실행한 키바나가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엘라스틱 가이드북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한 번씩 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인덱스와 샤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인덱스 샤드는 엘라스터치는 이제 엘라스터치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각각의 낱개의 데이터를 저희는 도큐먼트라고 부르고요. 그 도큐먼트의 논리적인 집합을 이제 인덱스라고 합니다. RDB에서는 테이블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덱스는 하나로 저장되는 게 아니라 엘라스터치에서는 샤드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쪼개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개의 노드에 각각 흩어져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생성하지 않을 때는 별도 설정을 하지 않으면 7.0 버전부터는 이제 디폴트로 1개의 샤드가 만들어지고요. 6점대 이하 버전에는 5개의 샤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샤드는 기본적으로 복사본이라고 하는 리플리카를 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라이머리 샤드, 리플리카를 같이 만들게 되고요. 각자 자기 프라이머리 샤드, 같은 프라이머리 샤드와 같은 리플리카는 이제 같은 데이터를 담고 있는데 서로 다른 노드에 항상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예를 들어 여기처럼 0번 프라이머리 샤드가 노드 1에 있으면은 0번 리플리카는 노드 3번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저장이 되고요. 중간에 어떤 노드가 이렇게 없어지면은 그 없어진 노드에 있던 샤드들이 이제 또 지금 4번과 0번이 없어졌기 때문에 1, 2, 3번은 지금 2개씩 있는데 0번하고 4번은 하나씩만 남게 되어서 0번과 4번이 또 자기가 아닌 다른 곳에 이런 식으로 또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엘라스틱서치는 이제 무결성을 유지를 하게 되고요. 샤드 개수를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키바나에서 할 거고요. 키바나에서는 그 왼쪽에 보시면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요. 여기를 클릭하면 메뉴가 나오는데 맨 아래 보시면은 그 키바나의 DevTools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그 필요한 명령들을 여기서 좀 쉽게 사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DevTools에서 이제 엘라스터치 명령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get/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call 커맨드만 날렸었던 것처럼 이제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할 수도 있고, 맥에서는 커맨드 엔터, 그리고 윈도우즈에서는 컨트롤 엔터를 치셔서 이제 실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을 CURL로 카피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CURL로 카피를 한 다음에 이제 붙여넣기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xgen 나옵니다. 저희가 그 호스트를 엘라스틱 3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1번 노드에 엘라스틱 서치가 열려 있으니까 요거를 카피를 하고 여기로 보내게 되면은 어센티케이션은 넣어줘야 되네요. 엘라스틱 패스워드.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를 해올 수도 있습니다. DevTools에서. 그래서 DevTools에서 실습을 해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books라는 인덱스를 만들고요. 항상 호스트, 그리고 인덱스 이름, 그리고 books, 그러니까 호스트, 포트, 그 다음에 인덱스 이름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갑니다. 여기선 call 커맨드인데요. DevTools에서 이거를 붙여넣기 하면은 알아서 얘가 그 인덱스, 그러니까 키바나에서 DevTools에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얘를 커피해서 CURL로 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인덱스, 북스, 세팅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가 돼요. 자, 북스라는 세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덱스는 푼 명령으로 북스를 만들고요. 세팅에 샤즈를 5개, 리플리카를 1개로 만들겠습니다. 북스가 만들어졌고요. 인덱스는 한번 만들게 되면 이제 똑같은 이름의 인덱스는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들게 되면 이제 오류가 나요. 자, 다시 만들려면은 그 인덱스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삭제는 delete 명령으로 하고요. 북스 이런 식으로 딜리트를 하게 되고, 내용을 가져올 땐 get를 하게 되는데요. get 명령으로 가져오게 되는데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이제 못 가지고 오죠. 다시 북을 이렇게 만들고 get을 해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매핑 정보와
세팅 정보가 이런 식으로 가져와집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없고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매핑 정보가 지금은 없고요. 세팅의 인덱스는, 그러니까 샤드는 5개, 리플리카는 1개,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리플리카를 이런 식으로 연계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 리플리카 개수는 중간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머리 샤드 개수는 못 바꿔요. 이런 식으로 세팅 중에는 중간에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못 바꾸는 게 있는데요. 중간에 바꾸려면은 이제 포스트 명령으로 북스 풋 명령도 아마 될 겁니다. 풋 명령으로 북스에 세팅을 바꾸고 싶으면 세팅즈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꿀 부분만 넘버 오브 리플리카즈를 0으로 할 거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넘버 오브 샤드는 5개인데 리플리카는 0개가 됐죠. 근데 그 넘버 오브 샤드 같은 경우는 이제 못 바꿉니다. 얘는 한번 만들면은 샤드를 아까 5개였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10개로 바꾼다. 그러면 오류가 나요. 그래서 바꿀 수 있는 세팅이 있고 못 바꾸는 세팅이 있고 그렇습니다. 다시 리플리카를 일단 하나로 놓을게요. 자, 이 각각 샤드들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보려면은 get 명령으로 underscore cat이라는 API가 있어요.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노드를 볼 때 underscore cat API를 사용을 해서 어디에 어떤 노드가 있는지를 본 적이 있었죠. 물표라고 V를 하게 되면 이제 위에 그 헤더가 나타나고요. SIP name node role 하게 되면 이제 IP랑 name이랑 node role만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cat API는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지금은 이게 노드를 본 거고 인덱스를 볼 때는 get underscore cat indices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들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cat API는 그 응답을 JSON 형태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한눈에 보기 편한 그런 콘솔의 리스트 형태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눈에 볼 정보를 찾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cat API를 사용을 하시면은 이제 편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인덱스들이 health, status, indice 이런 게 나와 있고요. 여기도 이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만 하기 위해 V를 하게 되면 이제 헤더 제목들이 나오고요. H를 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겠습니다. health, index, docs.count 그리고 primary shard, replica 하게 되면 이제 health, index, docs 해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books라는 인덱스는 지금 도큐먼트가 하나도 없는데 primary shard 5개, replica 1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cat 명령을 전부 다 보고 싶으시면은 cat 하고 underscore cat 이라고 하면은 다 나오겠죠. 그럼 맨 위에 이렇게 cat이니까 고양이가 살짝 나타나고요. cat에 뭐 shaz, master 이런 식이 있는데요. cat에 shaz 명령어가 있네요. 이거를 보면 이제 shard를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cat shard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전체 샤드가 다 나와요.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여기다 books를 하게 되면 books 인덱스의 샤드만 나옵니다. 자, books는 인덱스가 5개 있었죠. 인덱스에 샤드가 5개 있었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샤드 books의 0번의 프라이머리 샤드는 노드 1에 있고 0번의 리플리카는 노드 2에 있고 뭐 3번의 프라이머리 샤드는 노드 1에 있고 3번의 리플리카는 노드 2에 있고 이런 식으로 그 cat의 샤드 books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찾아보기에는 또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엘라스틱에는 모니터링 기능이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시면 또 스택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는 모니터링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 버전에는 모니터링을 매트릭 빛과 함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또 매트릭 빛을 또 따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매트릭 빛을 또 설치를 다 하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매트릭 빛을 사용하는 방법 말고 과거에 사용을 했던 엘라스틱서치 자체가 이제 모니터링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래 Setup with Self 모니터링을 살짝 클릭을 하시고요. 모니터링을 현재는 꺼져 있어요. 근데 여기 턴온 모니터링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모니터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면은 엘라스틱이 또 수집한 모니터링 데이터를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 안에 또 저장을 해요. 엘라스틱 클러스터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또 모니터링 데이터 용량이 만만치 않게 또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니터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만 보고 이 API는 다시 꺼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아까 보셨던 모니터링 메뉴에 가셨을 때
지금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재 엘라스틱서치는 노드 3개가 있고 인덱스 11개가 있고요. 키바나는 인스턴스 하나가 있고 이런 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키바나를 먼저 볼까요? 키바나 인스턴스가 하나만 있는데요. 지금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최근 1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최근 15분으로 바꿀까요? 자, 그 클라이언트의 뭐 리퀘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인스턴스 저희 마이키바나, 그러니까 호스트 네임에 마이키바나라고 줬었던 거 설정해 줬었던 거 기억나세요? 키바나 야물 파일에 그 이름이 나타납니다. 만약에 키바나 인스턴스를 여러 개 실행하고 있으면 여기 키바나가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키바나는 지금 큰 문제 없이 그린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를 258MB 정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엘라스틱 서치를 보게 되면은 이제 노드 뷰가 있고 인덱스 뷰가 있어요. 노드 뷰를 보게 되면 이제 노드들이 나타나고요. 지금 노드 1, 노드 2, 노드 3 3개가 있죠. 지금 CPU 유세지가 얼마고 로드 밸런스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인덱스 뷰를 보면은 지금은 이제 북스 인덱스만 나오는데 여기 시스템 인덱스를 체크를 하면은 인덱스들이 다 나옵니다. 엘라스틱서치 인덱스에서 점으로 시작하는 인덱스는 그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랑 비슷해요.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이 이제 시스템 인덱스라서 보통 사용하지 않는 인덱스,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 데이터가 아니라 뭔가 그 시스템 데이터를 저장한 인덱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키바나 1 이런 게 이제 키바나의 설정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 인덱스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보이지 않게 표시를 많이 하죠. 그래서 북스라는 인덱스가 있고 이렇게 지금 상태가 그린이다 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각각의 인덱스나 그 노드들의 이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상세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노드별로 이제 흰 메모리 사용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고요. CPU 사용량이나, 그리고 맨 아래 가보시면은 이제 샤드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노드는 북스 인덱스에 0번, 1번, 3번, 4번 샤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노드의 2번 노드는 북스 인덱스에 0번, 2번, 3번 샤드를 갖고 있고 2번은 프라이머리, 0번, 3번은 리플리카,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 노드 뷰가 아니라 인덱스별로도 볼 수 있어요. 인덱스 뷰로. 그래서 아까 인덱스 뷰에 가서 북스를 클릭을 하면 이번에는 여기는 각각의 노드별로 1번 노드에는 0번, 1번, 3번, 4번 샤드가 있고 2번 노드에는 0번, 2번, 3번 샤드가 있고 3번 노드에는 1번, 2번, 4번 샤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노드 뷰로 가려고 하면 요거를 또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바로 노드 뷰로 가고 여기 아래서 샤드를 북스를 클릭하면 바로 북스 뷰로도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샤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와 샤드를 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인덱스 복제본을 0개로 만들게 되면 아까 그 리플리카들이 다 사라지겠죠. 네. 그리고 모니터링은 지금 실행은 했는데 잘 살펴보면은 모니터링을 다시 끄는 기능이 없어요, 따로. 근데 엘라스틱서치에서 이 키바나도 엘라스틱서치랑 다 레스트 통신을 하면서 우리가 컬 명령으로 사용했던 레스트 통신을 하면서 명령을 주고 결과를 받고 그거를 이제 UI로 나타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바나에서 하는 명령, 여기에 그 버튼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도 우리가 엘라스틱서치 API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클러스터 세팅을 이라는 게 있는데요. get 클러스터 세팅즈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그 엘라스틱서치 클러스터에 지정되어 있는 설정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팅에는 크게 persistent와 transient 세팅이 있어요. persistent 세팅은 이게 풀 리스타트를 해도 다 그대로 살아있는 세팅입니다. 그 클러스터를 전부 다 내렸다 올려도 살아있는 세팅이에요. 근데 트랜시언트 밑에 들어가 있는 세팅은 클러스터를 전체 내렸다가 올리면 사라지는 세팅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persistent 안에 expect, monitoring, collection, enabled가 true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엘라스틱서치 노드들이 모니터링 데이터를 계속 스스로 수집을 하라고 하는 명령이거든요. 이거를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끌 때는 지금 엘라스틱서치는 get으로 해서 이 클러스터 세팅 정보를 가져왔잖아요. 요거를 다시 푼 명령으로 클러스터 세팅즈에 자 persistent 밑에 이 내용들 지금 현재 true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false 또는 none으로 하시면 됩니다. 또는 null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꾸시면은
널을 하게 되면은 요 전체 내용이 지워져요.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false로 하게 되면은, 자, false로 하게 되면 이제 get 했을 때 이게 false로 되고요. 널로 하게 되면은 아예 세팅이 이런 식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디폴트 세팅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설정마다 어떤 거는 true 값이 디폴트인 애도 있고 어떤 거는 false 값이 디폴트인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디폴트로 돌리고 싶은데 현재 이게 디폴트가 뭔지 모를 때는 nul을 넣으시면 보통은 아예 세팅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더 이상 모니터링 데이터가 수집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스택 모니터링으로 가보면 아직은 화면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제 최근 1시간 내에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화면은 나옵니다. 근데 노드에 가서 최근 1시간 내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나오는데, 아마 최근 방금 끈 한 1분 전 정도부터는 이제 데이터가 안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15분이 아니라 15초로 바꿔볼까요? 15초로 바꾸면 아마 데이터가 또 없다고 나오고, 모니터링이 아예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모니터링을 다시 또 키고 싶으면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아까 그 모니터링, 그러니까 최소한 1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모니터링 화면에 들어가면은 다시 또 키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보셨던 스택 모니터링이 아니라 데브툴즈에 가셔서 이 put 명령에 여기다가 true 이렇게 해서 해도 다시 켜져요. 왜냐면 클러스터 세팅이 됐으니까. 그래서 엘라스틱에 있는 모든 세팅이라든지 API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REST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는, 그러니까 엘라스틱 스택은 대부분의 기능들이 엘라스틱 서치가 먼저 개발이 되고요. 키바나의 그 UI는 좀 더 몇 개 버전이 지난 뒤에 나타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키바나에 우리가 보이는 그 버튼을 클릭해서 뭔가 명령이 실행되어 보이는 것도 전부 다 키바나가 엘라스틱 서치로 이렇게 REST API로 명령을 날려서 실행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필요한 명령이 있는데 키바나 UI가 없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그 명령을 직접 날려서 하면 된다는 것도 이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